제가 대학 진학, 학과 선택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정된 지식과 한정된 경험만으로 이제 통달한 듯이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제 경험과 제 주변에 있는 얘기들을 종합해서 참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그걸 길게 얘기하다면 제 미천이 다 바닥이 나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동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요 시리즈는 마무리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의 동영상은요, 지금 주로 이공계 얘기를 해왔으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는 인문대, 사회대, 뭐 경영대, 소위 문과 계열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길 진학을 하고자 하는데 걔네들은 전혀 뭐 그러면 장래가 없습니까? 그런 얘기가 얼핏 나와서요. 뭐 당연히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이공계보다 인문대학, 사회대학 아이들이 선택의 벽이 좁고 불리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죽었다 깨나도 이공계하고는 잘 안 맞아요. 뭐 수학과학은 영 질색팔색이고요. 얘가 관심 있는 것은 여전히 인문학적인 아니면 사회학적인 문과적인 혹은 좀 더 문해 능력을 좀 더 발휘하는 것들이 강하고,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이제 한 꼭지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사회대학은 순수과학이라고 하기보다는 응용과학에 가깝죠. 그리고 인문대, 사회대도 당연히 뒤에는 과학대학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게 돼 있지, 옛날처럼 뭔가 교양 과목 위주의 혹은 뭐 고전적인 책에 뭐 이렇게 기반을 둔 정말 음풍농어하는, 옛날에 이러한 게 있었어 저런 게 있었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런 공부를 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 자연과학적인 방법론이나 아니면 시각을 가지고 사회현상 혹은 뭐 문화현상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가지고 차곡차곡 쌓아 올린 여러 가지 검증된 이제 이론들을 쌓아 올리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당연히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어떤 직업의 경력을 펼쳐나가는데 불리한 게 사실이고요.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심지어는 경영대도 취직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실제로 듣거든요. 서울대 경영대들이 취직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그 이유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서울대 경영대 서울상대라고 그랬었죠. 아주 옛날엔 우리 50년대 60년대 그때는요, 서울상대가 어마어마한 위상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어떤 기업을 운영할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큰 뭉칫돈은 국가가 해외 차관을 들여와서 그것을 국가가 생각하는 전략적인 분야에 정책적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슨 뭐 정경 유착 같은 얘기도 있었고, 또 그것이 해외 차관, 결국 은행을 통해서 어떤 기업에 제공을 받게 되면 그거 자체가 큰 특혜죠.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뭐 달러빚이라고 그래서 한 달에 3%, 그러면 1년이면 40% 정도의 이자, 드문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은행 이자는 연간 10몇 프로, 뭐 그러면 그 은행 이자를 가지고만 있어도 잘 돈을 굴리면 그거 자체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의 이제 조부 세대 혹은 우리의 뭐 윗세대들은 진짜 그런 세월을 살았으니까요. 그러면 서울대 상대, 연고대 상대 나온 사람들이 은행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포지션에 앉아 있다면 그런 대출 혹은 뭐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고리 역할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사람들이 뭐 여전히 지금의 큰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포진돼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탄다는 것도 의미가 있었겠죠. 근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대기업들이 엄청난 자금을 사실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잘 보시면 재벌들마다 캐피탈을 가지고 있어요. 삼성 캐피탈, 뭐 대우 캐피탈, 현대 캐피탈. 그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만큼 돈이 있다는 얘기죠.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입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옛날만큼 그 경영대가 취업에 있어서 좋은 카드가 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 데다가, 그래도 다른 문과 계열보다는 경영학과가 취직이 잘 되는 편이니까 모든 대학들이 경영학과 인원들을 굉장히 많이 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많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전히 뭐 다른 문대, 사회대보다는 경영대가 취직이 또 잘 되는 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들 중에 소위 은행권이나 뭐 대기업권의 이제 인사 담당 임원을 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너무 학력이 높은 애들은 곤란하더라. 왜냐면 애들이 워낙 시험을 잘 보는 애들이다 보니까 그 일을 하다가 부장님이 한 말씀 하시면 사표를 던져버리더라.
그리고 유학 갈래요? 공무원 시험 볼래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대학 졸업한 초짜, 사회 경험이 없는 친구인데 학벌이 너무 좋고 학점이 너무 좋은 친구들 뽑아봐야 오래 안 있더라 하는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잘 안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인별 관리가 떨어지는 경영대 혹은 학점이 그렇게 높지 않은 아이들이 오히려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역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아이는 철학에 관심이 있어요. 정치학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뭐 방송 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소위 신문방송학과 이런 데 하고 싶어요. 또 심리학을 하고 싶어요. 이런 아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면 되죠.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쪽 분야에서도 미국 갔을 때 유학을 가면 자리를 얻을 수도 있고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학위를 딸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제 주변에서 들은 얘기는 행정학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행정학적 수요가 있습니다. 그 행정도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정도 있지만 경찰 행정도 있고요, 교육 행정도 있고요. 큰 기관이 있고 큰 조직이 있으면요 다 행정적인 수련을 받은 그리고 그런 지식과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소위 뭐 정치학과 옛날에 뭐 정치 외교학과 묶어서 그냥 정치 외교학과 이렇게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외교학과라는 건 사실 국제정치, 정치학과라고 하면 국내 정치 혹은 정치라는 게 결국은 국민의 여론을 잘 수렴을 해서 이게 정책에 반영되는 어떤 프로세스를 연구하는 분야니까요. 어떻게 보면 정책 수립의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배우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말하자면 의회 행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그런 쪽에 전문성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의 전문성과 취업의 기회가 실제로 있는 게 맞습니다. 제가 어렵다고 보는 부분 정말 순수 학문을 해서 교수가 되겠다. 이건 진짜 어렵단 말이죠. 왜냐하면 대학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도 뭐 대학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자리를 놓쳐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어떤 순수한 말하자면 학문적인 노력을 해서 내가 박사가 됐다. 그래서 난 대학에서 교직을 원한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미나 유럽에서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조금만 응용 분야로 틀어서 뭐 관련된 행정 업무를 하겠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신문방송학과. 신문의 시대는 사실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방송은 또 그렇지 않단 말이죠. 방송이 옛날처럼 뭐 공중파 위주의 방송은 아니지만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방송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쪽에서 공부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아이들이 전통적인 학과에 가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인문대 사회대에 몸을 담고 하더라도 시대적 트렌드를 잘 읽어내고 새로운 어떤 산업의 그 변화 같은 것들을 흡수하면서 그런 것들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정말 꼭 필요한 필수적인 핵심 요소들을 잘 잡아 나간다면 인문대 사회대, 경영대 뭐를 다닌다 하더라도 기회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그냥 막연한 생각 뭐 아니면 전통적인 학과 체계 뭐 이런 것들에 매몰돼 버리면 사실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아이들이 좀 더 자기 주도적으로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적극적으로 교환학생을 가든지 연수를 떠나든지 이렇게 하면서 좀 시대적인 흐름들을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어낼 수만 있다면 어느 학과를 간다 하더라도 뭐 여전히 영재는 영재일 수밖에 없고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